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경위가 면적도 넓고 1층이라서 고령인 피고들과 소녀들이 같이 살기에 좋은 조건이라서 사게 된 것인데, 실제로도 이후 주민등록을 옮기고 피고들이 소녀들과 같이 살고 있다는 정황도 충분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희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서 사회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가 전부 승소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 사행위 취소 소송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 대응을 잘해서 100% 방어한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한번 시청해보세요. 지난 시간에 사행위 취소 소송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피보전 채권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사회행위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사회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행위 취소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위 요건이 없다고 방어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모두 갚았다거나 채무를 연기해 주기로 했다는 사정이 있으면 항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 사회의사가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원고는 채무자와 수익자인 피고가 둘이 서로 짜고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수익자인 피고 입장에서는 채무자와 서로 짜고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와 수익자가 가족이거나 매우 가까운 지인 관계인 경우에는 원고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법원에서도 채무자와 수익자가 가족 또는 지인 관계라면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사정, 이를 법률 용어로 선의라고 하는데요. 선의에 대해서 엄격하게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족, 지인이라도 가족의 채권 채무 관계를 잘 아는 경우가 많나요?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나는 정말 채무자의 재산 관계를 몰랐고 알 수도 없었고 재산을 빼돌리는 정황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와 수익자가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수익자가 선의에 대한 입증을 하기가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수익자인 피고는 채무자와 아는 관계도 아니었고 정상적인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 대금도 계약서에 맞게 지급하였다. 즉,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였다는 것을 입증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서대로 매매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피고가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연하였다면 당연히 매도인인 채무자는 독촉을 했을 것이고 내용 증명이나 문자, 녹취 파일 등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독촉하는 내용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증거로 확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사행위 취소 소송은 제소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사행위를 한 날로부터 1년, 사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의외로 1년, 5년 금방 갑니다. 저희가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 위 제소 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주장해서 승소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재력이 충분했다는 점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매매 행위를 한 당시에 채무자가 상당한 재력가라는 말을 들었고 고급차를 타고 오는 등 실제로도 재력이 있어 보였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추후 확인해 보니까 돈을 갚을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 라고 하면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사회행위라는 것이 사행위를 하면서 채무자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아졌다는 주장인데요. 채무자가 비록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매매하였지만 또 다른 부동산과 재산이 있다면 충분히 원고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행위는 아니게 되는 것이죠. 저희 의뢰인이 사행위 취소 소송을 당했었는데 방어를 잘해서 100%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채무자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채무자와 짜고 재산을 빼돌렸다며 원고가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저희의 반박은 이랬습니다. 피고는 채무자와 매매 계약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와의 공인중개를 통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무엇인가 숨기면서 직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시세에 맞는 거래를 했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모두 지급하였다. 비록 매매 계약 도중에 채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는 하였는데 중도금, 잔금으로 근저당권을 대입변제하면서 말소하였다. 그리고 도중에 채권 양도 통지와 채권 처분, 금지 가처분 등이 들어왔는데 피고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 공탁을 하면서 모두 잔금을 치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경위가 면적도 넓고 1층이라서 고령인 피고들과 소녀들이 같이 살기에 좋은 조건이라서 사게 된 것인데 실제로도 이후 주민등록을 옮기고 피고들이 소녀들과 같이 살고 있다는 정황도 충분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희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서 사회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가 전부 승소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행위 취소 소송은 법리가 어렵고 판례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서 법적 쟁점이 되는데 한 부분이라도 방어를 잘못하는 경우 결과가 크게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경험이 많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경우 저희 로펌에 연락을 주시면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